계속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자치 하면은 2010년에 교육감 직선제 도입되면서 주민들이 교육감을 직접 내 손으로 뽑는다. 이제 이렇게 이해된 측면이 그렇습니다. 없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게 10년이 넘게 되고 2010년도 봤으니까 벌써 15년 이렇게 경과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이제 주민들이 선출한 걸 넘어서 학교 자치로 정말 제대로 될 때 이 교육자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 학교 자치 관련해서 기존의 논의가 그러면 누가 자치 주체냐라고 한다면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이 3주체 논의 주류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 학교를 품고 있는 지역사회의 협력은 물론이고 주민교육자치, 예. 또 주민자치와의 결합, 혹은 주민의 참여 이런 문제의식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구례의 학교자치를 위해서 교직원의 학부모의 학생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학교 운영에서 동등한 주체로 참여한 주장에 더불어서 이제 교장도 주민들과 함께 학생들, 교직원들, 학부모들이 직접 뽑아보자라는 교장 공모제 확대, 더 나아가서 교장 선출을 보직제로 해보자. 뭐 교감과 같은 제도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급진적인 주장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진짜 학교가 정말 민주적 교육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를 어떻게 꽃피울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자치 발전 방안 어떻게 고민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교육자치 중에 이제 학교자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3주체의 어떤 참여와 협력,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중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0년 동안의 재직 기간 중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교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 10년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혁신학교나 그 다음에 정교조나 이걸 주도했던 단체들은 주로 평교사 중심적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해도 그걸 수용을 해서 평교사 중심적 시각에서 이제 보았는데 사실은 학교가 민주화되고 학교가 역동성을 갖고 학교가 어떤 가버넌스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계기는 저는 교장의 역할인 것 같아요. 교장이 사실 60, 70%, 70, 80%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장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혁신교육지구에 개방적이고 이런 교사의 어떤 참여에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이제 굉장히 변화가 큽니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지난 10년, 10여 년 동안의 어떤 혁신교육 역사를 통해서 평교사 중에 혁신적 마인드를 갖는 분이 이미 교감, 교장으로 상당 부분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예.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재직하던 함께 일하던 혁신적 장학사나 장학관이 또 학교 관리자로 지금 가고 있는 어떤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서 교장이 혁신교육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견인차로 등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생각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을 못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이게 교장 공모, 그 다음에 이제 평교사 출신의 내부 공모형 교장을 위한 풀을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교장 자격 연수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평교사로서 말하자면 학교를 혁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배양하는 교장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풀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평교사로 있지만 훨씬 더 관리자적 마인드까지 마음속에 품고 훨씬 더 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끌어갈 수 있는 이제 요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새로운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문화와 여건들을 같이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 자체가 발전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하나만 또 추가적으로 최근 논의는 그래서 그 3주체를 넘어서 이제는 주권자들도 함께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운영위원회가 좀 더 제 기능을 해야 한다거나 혹은 또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거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건 뭐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의제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단지 지금 시즌 1에서 시즌 2로의 이 전환기가 말하자면 역동적 진보의 시기는 아닌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3주체를 실질화하는 그 노력들, 재활성화하는 이 노력들을 하고 그 바탕에서 요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사회의 극우의 성장이라든가 전반적인 그 보수 2030 보수와의 그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에 1, 10년, 20, 30년 동안 진행되어 오던 어떤 혁신적, 진보적 흐름에 대한 말하자면 피로감들이 일정하게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가 말하자면 아이들의 교육이 중심이 되는데 너무 마을에 이렇게 좌지우지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건 이제 잘못된 어느 지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보듬어하면서 가는 지혜가 지금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놓고 말하자면 이렇게 배제하면서 이렇게 가는 방식은 굉장히 지금처럼 지금과 같은 어떤 전환기에 조금 위기적 국면에서는 오히려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그러나 그 이상이야 뭐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네, 발전의 연속성이 그런 측면에서 연계된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